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사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달 말까지 나가라고요?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살아온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이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이쇼 이야기 출발합니다. 2025년 12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3층. 72세 박영숙 할머니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곳은 5년 전 남편 이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전세 5천만 원을 주고 들어온 집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 거실 벽에 붙은 손주들 사진,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들. 이 모든 것이 영숙 할머니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철수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소를 정리하고 혼자 남은 집으로 돌아온 그날. 영숙 할머니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적은 기초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 집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6년 5월 15일.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영숙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선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냉정한 표정.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주인 김태수입니다. 영숙 할머니는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5년 전 계약할 때 만났던 집주인은 60대 여자분이었는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집주인이요? 근데 제가 알기론. 제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김태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사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달 말이요?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은 내년 5월까지 남아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나가시는 거죠. 어머니가 하신 계약은 저와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저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그건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르신,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이 집 팔아야 해요. 한 달 안에 비워주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영숙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갈 곳을 찾을 시간을 줘야지요. 안 됩니다. 이미 매수자도 정해졌어요. 한 달, 이것도 많이 봐드리는 겁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통보서를 펼쳤습니다. 본 계약은 집주인 변경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자로 해지됨.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어떡하지? 나 이제 어디로 가지?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5천만 원. 전세금 5천만 원. 계약서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조항은 명확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은 전세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약 만료도 아니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 이런 경우에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숙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해볼까? 서울에 사는 외아들 이민수. 하지만 전화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빠 장례식 때도 한나절 있다간 애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 전화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복지관 상담실. 사회복지사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법률 상담이요?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무료 법률 상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쪽에서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일단 전세금 반환은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거처.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영숙 할머니. 계산대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말이야. 남편 죽고 나서 집에서 쫓겨난대. 어머 진짜? 불쌍하게. 근데 그 집 전세금이 얼마래? 5천? 그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그리고 어디 갈 데도 없다던데. 영숙 할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온 동네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힘드시죠? 제가 들었어요. 네, 곤란해요. 이 일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할머니 아들은 뭐해요? 왜 도와주지 않아요? 따갑고 날카로운 질문. 영숙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중개인까지 동행했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안 나가셨네요? 저 갈 곳을 찾고 있는데 한 달 들였잖아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나가주셔야 합니다. 전세금은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김태수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세금은 집 팔면 정산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어르신, 저도 사정이 있다니까요.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중개인이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 집주인분도 어려운 상황이시니까 서로 이해하셔야죠. 무슨 법적으로? 저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서? 집주인 바뀌면 다 소용없어요. 어르신, 현실을 보세요. 영숙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 집행.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와 중개인이 나간 후 영숙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사진을 꺼내 안고 흐느꼈습니다. 12월 중순. 영숙 할머니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그릇, 이불, 남편의 유품들.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끝은 이렇게 쫓겨나는 거구나.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 문을 열자 같은 층에 사는 최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매, 나 들었어. 집 나간다며? 진짜야? 응, 어쩔 수 없지 뭐. 순자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직 계약 기간 남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대. 그래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지. 내가 알아볼게. 우리 아들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무사 아는 사람 있다고 했어. 괜찮아.
이미 다 틀렸어. 무슨 소리야?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불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엄마가 지금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서. 네? 집에서 나가요? 왜요? 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고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했고 갈 곳이 없다고.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예요? 응, 지금 짐 싸고 있어. 아니, 그럼 전세금은요? 5천만 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집 팔고 나서 준대. 언제요? 그건 모르겠어. 빨라야 몇 달 걸린대.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당분간은 너희 집에.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들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엄마,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집 좁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있고. 선이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선이 며느리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평생 너 키우느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제 형편도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엄마,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민수야.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12월 말. 드디어 이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짐을 다 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임시 쉼터는 대기자가 많아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결국 영숙 할머니는 동네 고시원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좁고 답답한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 이게 내 세보금자리구나. 할머니는 빈 고시원 방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전세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우리 집 못 지켰어.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영숙 할머니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70만 원 남짓. 고시원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고모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고모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지훈이에요. 이지훈. 지훈이? 영숙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훈. 남편 철수 할아버지의 조카. 철수 할아버지의 남동생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도 더 전에 인연이 끊긴 사람이었습니다. 동생과 철수 할아버지가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면서 가족 관계가 틀어졌던 것입니다. 지훈이. 내가 어떻게 해? 고모부님 부고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 아, 그래. 그리고 고모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셨다면서요? 영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동네 분들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귀국해서 고모부님 산소 찾아뵙고 동네에서 안부 여쭤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고모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영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한 조카.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이야. 역 앞 고시원. 주소 좀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1시간 후 고시원 앞.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지훈. 한때는 어린 조카였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모님. 지훈은 영숙 할머니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고모부님 장례식에도 못 갔고 고모님 이렇게 힘드신데도 몰랐다니.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 고시원부터 나가시죠. 제가 임시로 머무실 곳 마련해 드릴게요. 지훈아. 고맙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모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고모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나중에 꼭 용서를 빌어라라고요. 저도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가족인데 너무 오래 연락 안 하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훈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숙 할머니를 깔끔한 오피스텔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서와 집주인 김태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고모님, 이 집주인 김태수라는 사람.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해? 뭐가? 일단 어머니한테 상속받았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김태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숙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를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내 일방적 퇴거 요구는 불법이며 전세금 즉시 반환을 요구함. 며칠 후 김태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뭐? 변호사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태수 씨, 저는 박영숙님의 조카 이지훈입니다. 앞으로 저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왜 당신이 나와요? 제 고모님을 속이고 협박하신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뭐라고요?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명의가 아니더군요. 거짓말하셨죠? 김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내 강제 퇴거 요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세금 5천만 원 일주일 내로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제 사정도 좀 들어보세요. 사정? 무슨 사정이요? 전화기 너머로 김태수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김태수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김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산 정리 과정에서 사기꾼한테 당했어요. 부동산 사기였습니다. 제가 물려받았다고 생각한 건물도 그 전세집도 알고 보니 다 허위 서류였어요. 지훈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님한테 화풀이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도 돈이 급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태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수 씨, 당신도 피해자라면 함께 해결하시죠. 하지만 우리 고모님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 일주일 내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제 집을 팔겠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바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후 김태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이 영숙 할머니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정말이니? 네, 고모님. 다 돌려받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지훈을 꽉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훈도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를 다독였습니다. 고모님, 이제 새로운 집 구하시죠.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숙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놀랍게도 아들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났어요. 영숙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힘들 때 외면했어요.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형, 고모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영숙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6년 1월. 영숙 할머니는 깨끗하고 따뜻한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조카 지우는 주말마다 고모님을 찾아왔고 아들 민수도 한 달에 2번씩 얼굴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 할머니는 베란다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지훈이가 도와줬어. 그 애 정말 착하더라.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영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모두 고맙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때론 냉정하지만 따뜻한 손길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가족의 의미, 연대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영숙 할머니가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당신의 곁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손길.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